어떻게 확실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생기가 있으시고 삶의 의욕이 막 이렇게 풍겨나시고 진짜 달라지셨어요, 얼굴도.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로즈마리 얘기했죠? 네, 네. 좋아하시는 미국 분들은 그 형광물 들러가는 데다 이렇게 키워요, 양쪽에. 그래서 일 끝나고 들어가면 좀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잘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손에 냄새가 배요. 그래서 집에 식구들 허가하고 그러면 그 냄새도 있고 또 나갈 때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꺾어서 차에다 놔두시면 차에서도 냄새가 나고 또 이렇게 흔들어주면 나한테 몸에 배서 향수 이렇게 안 발라도 좋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걸 조그마한 거 홈디포에 가면 한 15불에서 25불짜리가 한 요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그 응접실에다가 조그맣게 추리를 해요. 예쁘게. 그렇게 해서 놓으시면 이게 훈훈한 겨울에 이렇게 그 바람하고 온도하고 그 로즈메리 향기가 집안에 가득해가지고 기분이 상쾌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알로에베라 그거 이제 알로에를 어떻게 먹나 근데 이 남미 사람들이 대머리가 없고 흰머리가 없잖아 잘. 근데 알로에 가끔 마켓에 보면 이제 조금 시들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찹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걔네들 어떻게 먹나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올리브 조금 넣고 버터 조금 넣고 소금 후추 약간씩 넣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볶아서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핫소스 있죠? 그렇게 발라서 이렇게 뿌려서도 먹고 그냥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생선 같은 거 잡술 때 그렇게 하고 이 알로에베라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보면 권사님들 노인들 돌아가신 데에 가면 그 안방에나 부엌에나 보면 꼭 이렇게 막 갤론짜리 병들이 몇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사는 할머니들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영양크림이나 뭐나 먹는 거 약 이런 거는 할머니들 보러 이렇게 하면은 이 할머니가 들으면 이게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은 뭐 꿀팩이 좋다더라 하면 그날 저녁부터 한 달 동안은 노예랑 같은 다 꿀팩이라고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박스가 4개 들었더라고요. 보면 보통 할머니들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들, 딸, 며느리 뭐 다 해가지고서는 사다 쟁여놓으시고 잡숴봤자 그건 못 잡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실화인데요.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분이 그걸 또 좋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잔뜩을 샀대요. 근데 한국에서 아는 친구의 친정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뭐 선물할 게 없으니까 노인들은 다 이거 장 청소도 되고 이제 쉬운 게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박스채 자기 먹다가 엘레지 오는 거를 저 할머니는 괜찮겠지 하고 드렸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몸에 좋고 이거는 피도 맑아지고 장도 청소가 된다니까 빼빼 마른 할머니가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셨나 봐요. 그리고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딸네 집에 좋은 일로 왔는데 3일 만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준 사람이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을 못하고 그 친구한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많이 회개하고 있지만은 항상 마음 아픈데 의사 진단이 어떻게 나냐면 심장마비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엘러지로 인한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내 친구 아는 집사님이나 저의 생각에는 좋다니까 딸이 있든 없든 그냥 방에다 놓고 마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 찍어 먹어봤더니 저는 벌써 팍 오더라고요. 이 엘러지가 심장이 벙벙벙벙 뛰고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뭐였다 그랬어요? 네? 지금 뭘 먹었어요? 알로에 주스. 알로에 주스를 낸 거. 장 청소한다 해가지고 할머니들 여든 잡수시고 이런 할머니들한테 계속 그런 걸 막 아파트에 팔아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가보면 장사하느라고 이제 입관 예배하고 이럴 때 집에로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가보면 유독하시다 가보면 그런 게 찬장에 이름 모를 약들이 그냥 상자로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내 몸에 독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다 받으셨죠? 처음 보시면 제가 집을 이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집만 봤어요. 그리고 사람은 겉만 보고 집만 평수 좀 넓고 조금 고치면 되지 했지. 우에 집이 우리 집보다 조금 높고 그 집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요즘 매일 비가 오니까 그 빗물이 다 저희 집 바닥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오빠 땅 파가지고 그거를 쏟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은퇴하면 제가 짬이 한 가지 생겨요. 하수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오는 교인들마다 아니 사모님 옛날에 이런 거 해봤냐고 그러는데 제가 정원을 그 하수도를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하수도 고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요. 지금은 말고요. 네, 허브, 두부, 샌드위치. 아까 말씀드린 듯이 허브가 뭐 5-6종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부하고 이제 제가 재밌게 쓰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신선한 두부 이렇게 썼어요. 두부, 한모,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햄하고 터키만 막 이런 거 넣는데 또 이제 거기다 두부를 노릇노릇 지져가지고 넣는데 그냥 넣으면은 두부 뭐 니만 내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이제 이 로즈마리나 이 허브 종류를 잘게 이렇게 착하든지 아니면 드라이된 거 그런 거를 사가지고 섞어서 그 두부에다가 두부를 처음에 이제 물을 좀 쭉 빼신 다음에 부시지 말고 그다음에 페퍼볼에다 꾹꾹 눌러주면 물이 좀 빠져요. 그럼 굵직굵직하게 샌드위치 빵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해보니까 5토막 내면 2투만이 저는 뭐든지 얇은 건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두툼하게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두툼하게 5쪽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꾹 한 다음에 로즈마리 향을 좀 거다 묻혀주시고 약간 소금 간도 해놓고 그러면은 그게 조금 앞뒤로 해놓으면 그 향이 이렇게 두부 자체 되거든요. 올리브유를 능둥만둥 해가지고 후라이팬을 중불에다 약하게 해놓으시고서는 그걸 얹어주세요. 그래서 자꾸 뒤집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은은하게 놔두셨다가 또 뭐 다른 거 하시다가 또 한 번 뒤집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2번만 고기하고 두부는 뒤집지 않아야 제맛이 납니다. 예, 고기도 막 갈기고도 자꾸 뒤집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게 맛이 다 달아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뒀다가 그렇게 쓰시고 그래서 그 허브 종류를 했던 거를 올리브유 약간 넣고서는 지져주세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지지면 그 향이 거기서 배있거든요. 그러면 호밀빵을 이제 토스트 기계에다가 하시고 만약에 토스트 기계 너무 싫으시면은 약간 뭐 썰어 발라가지고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우시면 조금 말랑거려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다른 거 넣지 마시고 허니 머스터드 그거 이렇게 양쪽으로 발라주시고서는 토마토, 양파 아시죠? 곱게 채 썰어서 예쁘게 채 썰어가지고 아니면 보라색 양파나 흰 양파 쓰시면 더 좋고요. 그거는 찬물에다 안 담궈도 별로 냄새가 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상추도 거기다 까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즈도 넣으시고 넣고 저희 목사님은 노란 치즈를 넣으면 꼭 배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스위스 치즈를 또 넣으면 또 좀 괜찮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파리 갔을 때 갑자기 목사님이 밤에 아유 심심한데 치즈가 먹고 싶으시대요. 그럼 내가 목사님 치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거든요 잘. 그래 맨날 뭐 먹는 거 2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딸이 사오면 좀 맛있는 걸 사와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슬슬 걸어 나가가지고서는 봤는데 치즈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뭘 골라야 되죠. 있는 대로 코를 갖다 대가 주인이 인도 사람들이 인상을 팍 쓰고 있는 둘이 들어가지고 1시간을 치즈 앞에서만 냄새도 맡아보고 뭐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일 맛있게 생긴 걸 골라가지고 와서 했는데 아니 꼬랑내 그런 꼬랑내가 없는 아까 은행 꼬랑내보다 더 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랑 이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버린 적이 있거든요. 아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실수를 해봐야 그 다음에는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딸 왔을 때 네, 치즈는 넣으셔도 되고 배 아픈데 억지로 잡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 두부 샌드위치가 아주 맛있는 허브
냄새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허브유를 먹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이게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누구를 만나도 좋아져서 이 두부 이 샌드위치는 특히 남편하고 얹어놨을 때 또 교인들하고 얹어놨을 때 잡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빨리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닭가슴살 스프링 롤이요. 우리가 스프링 롤 많이 먹죠? 네, 그래서 많이 해먹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좀 다른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닭가슴살 같은 것도 약간 소금 넣고 삶아도 되고요.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지져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로즈마리나 이런 거를 조금씩 뿌려가지고 이렇게 재워놨다가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세요. 그래가지고 물기를 꼭 짜시고 손으로 찢어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무순 같은 거, 또 깻잎, 뭐 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특히 소스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소스 하신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파인애플 주스를 넣으시고 또 거기다 싸실 때는 파인애플을 또 이렇게 조금 찹해가지고 넣으시면 파인애플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기 무치면 막 이렇게 다 너플너플 되죠? 이게 소화작용을 돕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씹히는 맛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거의 다들 있는데 옛날에는 특별히 시켜야 되고 없었어요. 그럼 집에 깡통 있는 거 꼭 짜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소화불량도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또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여름이 다 가는데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보기 좋게 여러분 음식 해놓고 보기가 아무리 속이 맛있어도 그냥 담는 거부터 또 보기도 뭐하면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이제 서기사님 만나고서는 장 보는 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빨간 고기 종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프레시하게 먹는 거. 지금 손절이는 벌써 드셨나요? 지금 이사했으니까 더 하죠. 아니 그리고 벽돌 쌌다니까요 하수도.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여기 제주도 음식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그 냉국을 예. 된장에도 타서 먹어요? 네, 된장도 타고 피쉬 소스. 피쉬 소스에. 방송마을에는 네. 냉국을 된장을 타서 먹는다고 그래서 나 그렇게 그럼 제주도 음식도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 금방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예, 각 지방이 다르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빔밥도 하여튼 서울은 기초가 이렇게 하고 예쁘고 아주 이렇게 만두도 아주 그냥 한 입에 딱 먹어야 되는데 밑으로 갈수록 노란 주전자 뚜껑으로 크게 만들어서 반달 딱 해가지고 한 번에 안 씹혀서 송편이고 만두고 3번, 4번 더 먹어야 이게 먹은 것 같은 그게 이상하게 남쪽으로 갈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는 아주 깍쟁이라고 그러죠. 그게 만두 입이 이만하게 해가지고 이거 뭐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맞어. 그렇죠. 수박도 그냥 참외도 하나씩 잘라서 먹어야지 그냥 예쁘게 잘라서 먹은 것 같지 않듯이.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만두 뒤지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노란 주전자 작은 거 가질래 큰 거 가질래 큰 거 가져가지고 꾹 넣으면 요번에 그거 딱 접어가지고 그거 노릇노릇하게 해서 만두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맛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언짢을 때는 뭐든지 듬뿍하게 큼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즐기면서 잡수면 화가 좀 풀리잖아요. 그렇게 되고 손님 오시면 좀 예쁘게 이왕이면 냉국도 그냥 다랄째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에 가면은 고깃째 그냥 좋은 그릇들 쌓아놓고서는 플라스틱 그릇이니 뭐니 요즘 막 딱 귀찮게 어쩐 때 저도 그래요. 저기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오늘 죽으면 그래서 이 접시도 언제 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꺼내가지고 예쁘게 담아서 이제 그렇게 없으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접시 같은 거 애끼지 마시고 예. 막 쓰세요. 그래 접시 공장도 살아나지. 맞아. 아무나
20년 우리 교회 권사님 계신데 한 번도 그 저기 찬장 여는 법이 없어. 남편 따라서 독일로 영국으로 어디로 다 세계 다 돌았다고 자랑만 하시지 한 번도 거기다 우리를 벌준 적이 없어. 그거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나는. 그래서 아직 그냥 손이 그냥 내 동생이 쳐가면서도 안 깨지고 그냥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컵이 무거워도 좀 분위기 나는 거, 커피를 같이 먹어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 무거운 거 사왔다는 거야. 목사님 이게 좀 분위기를 내려면 묵직한 데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데다 홀딱 마셔버리면 커피 맛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아니 목사님 주름이랑 내 주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무거운 커피잔에다 이렇게 안 마시고 그러면 예, 쉽지도 않고 무거우니까 빨리 먹지도 않고, 그러면 남편하고 좀 더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쁜 그릇 다 버리시고 좋은 예쁜 그릇들, 그리고 가끔 이런 날씨 보면 싸구도 예쁜 거 많아요. 그럼 그런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이냉국도 여러분 참 손쉬워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진주나 부산이나 제주도는 꼭 거기다 피쉬 소스를 넣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콩나물국, 그 서울에서 북어국 콩나물국 제일 맛있게 끓이는 집에 갔는데 그 북어로 만든 그 저기 다시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직접 자기네 했다고 팔더라고요. 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꽤 비싸요, 조그만한 데다. 그리고 파는데 그것만 넣어가지고는 집에서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요. 저는 한 번 뭐 하면은 그냥 끝까지 가서 주방에 가가지고 난 목사 사모인데, 그러니까 참 우리 선배 사모님한테 야단나지만 교통사 저기 차 저기 폴리스한테 걸려도 나 목사 사모인데 그런다고 창피하지도 모르냐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은 그저 티켓 뛰면 목사 사모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가서 회개해야 돼 제가. 근데 이제 네. 보니까 제임스 본드에서 자기 봐줬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그렇죠. 제가 아무리 그 집에서 사다가 소스 그거 넣고 해도 그 집같이 이렇게 개운한 맛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피쉬 소스를 약간 넣는 거예요. 콩나물국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맛이 난다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 피쉬 소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끓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천 그 월미도 앞에 그 저기 뭐야 그 새우젓 거기에서 우리 한국 분들은 새우젓 사러 가면 국물 좀 더 주세요, 국물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갓 결혼한 전도사 때 신방을 갔는데 고사님 댁에 손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국물이 없으면 새우젓을 처음에 이렇게 공장에서 가지고 오면요 국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반을 덜어가지고 드러머통에다 반을 둘 나눠요. 찬물을 큰 그릇에다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미온을 빨간 바가지 있죠? 그게 하나 퍼가지고 하나 넣고 소금 하나 딱 넣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런 데까지 눈이 왜 보이냐고. 한번 신방 갔으면 그냥 많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희희 젖어서 부어가지고 큰 나무주걱 같은 걸로 쥐셔서 둥근하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사러 온다고. 오면 국물 좀 더 넣으세요. 예, 아이고 국물이 엄마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국자로 퍼서 줬는데 그 거저 먹은 거지. 불장사 김이봉 저 뭐야 공이 김선달보다 더한 거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국물 좀 달라 그래요. 새우젓 국물. 그래서요 요즘도 만약에 김치 사실 때 이렇게 흔들어가서 국물 많은 건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건더기가 좀 이렇게 좀 말라가지고 좀 저기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가져가셔서 내가 타세요. 가서 집에 가서 소금을 타시던 설탕 타시던 미온을 타시던, 아니 그 나무 바가지로 퍼가지고 붓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국물 찾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어쩔 수가 없대요. 국물이 없으면 안 팔리고 국물이 있는 집으로 가니까. 그리고 예 그러니까 소금하고 미온하고 섞어놓으면 그게 또 방부제 역할 돼서 오래오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먹을 때까지 핑크색으로 예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곰 삭은 게 좋은 거예요. 시커머니 곰 삭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새우젓 먹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닭가슴살 소면. 근데 소면도 뜨겁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장국으로 또 시원하게 냉면같이. 소스 나와서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먹지 말래 해서 참 감사해요. 예. 다음 주부터 또 모가지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목사 사모하고의 차이점을 아직 모르세요. 목사 사모는 목사님 뒤에서 눈치를 하도 많이 봐서 눈치하면 이게 아무 따라올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은 항상 저칼로리면서 고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닭가슴살 집에서 닭 이렇게 한 마리 하면 그 굴러다니는 게 닭가슴살이에요. 애들도 안 먹고 어른도 잘 안 먹고 저도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식 하면서 닭가슴살을 좋아하게 된 거는 먹다 닭가슴살 남으면 빨리 이렇게 먹기 좋게 찢어가지고 지퍼백에 넣어서 얼기도 하고 밑에다 내놨다가 아무 데다 쓰셔도 돼요. 미역국 끓이실 때도 그 닭가슴살 넣고 끓여도 되고 또 이렇게 샐러드 해 먹을 때 넣으셔도 되고 요즘 지난주에도 저기 블루베리랑 베리가 너무 싸잖아요. 그러고 사다가 얼려놨다가 주스도 갈아 먹고 얼린 채로 밥상에 금방 샐러드 이렇게 해놓고 얼린 걸 그대로 이렇게 뿌리세요. 한 주먹. 그러면 금방 만약에 냉장고 2-3일만 있으면 곰팡이 쓸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씻으셔가지고 후레쉬할 때 그렇게 물 빼가지고서는 지퍼백에서 얼렸다가 먹기 바로 전에 거기다 뿌리시면 오히려 이렇게 차갑고 또 아삭아삭한 맛이 더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 소면에다가 닭가슴살 넣고 이제 소면을 넣고서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2-3분 끓인 다음에 얼음물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갔는데 냉면을 해줬는데 냉면이 완전히 가루가 됐더라고요.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권사님 때 그 특별 냉면이냐 그랬더니 대학교 다니는 딸이 마침 들어오길래 야 이거 얼음에다 좀 한번 씻어라 그랬대요. 근데 권사님도 냉면이라는 건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냥 말만 들었지 설명으로 해보진 않았으니까 딸이 했더니 딸이 걔들 뭐 알겠어요. 대학교 애들이 소쿠리다 놓고 얼음 한 바가지 넣고 그냥 냉면이 저기 하냐 얼음이 부서지냐 막 뭉갰대요. 그리고 엄마가 보니까 이게 곤죽이 돼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올 시간 됐고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한국 접시만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 우리 딸은 잘하겠지. 이게 남의 집 딸이니까 이렇게 웃지요. 내 딸이 어디 가서 그랬다고요. 얼굴이 화끈화끈한 일이죠. 제발 딸들이요 그냥 시집 보내지 마시고 못하면 그냥 얼음을 위에다 얹어 놓으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소쿠리로 몇 번 뒤적뒤적 해지 그냥 싹싹 문질러라 했대요. 엄마는 또 그러니까 이 딸도 싹싹 문질러가지고 엄마 잘못이네요. 네, 목사 사모되면 싹싹 문질러서 곤죽이 됐다 뭐 들리겠던 불평하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먹느라고 소화시키느라고 이렇게 똥똥하게 보기 좋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냉면 그게 막 곤죽 만드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일찍 갔으면 또 이제 그 분위기를 가지고 뭐 하다못해 계란말이를 뭐를 해서만 냈을 텐데 그거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곤죽이 됐을 때 국수 같은 거 계란을 부셔가지고 찹쌀가루나 아니면 밀가루 조금 넣으시고 부침가루 넣으시고서는 프라이팬에다가 얇게 이게 지단을 붙이시고 한국 잡아서 계란말이 그렇게 해가지고 느슨느슨해서 그릇에다 담고 그 다음에 국물을 살짝 세게 붓지 말고 그래가지고 잡수실 때도 조심스럽게 아니 다 멋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들어갔으니 그럴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하시지 말고 먹는 거 하다 이런 얘기해서 안 되는데요. 또 따님들 한 가지 제가 제발 변소 청소하는 거 좀 가르쳐서 시집들 좀 보내세요. 이 며느리들을 집에 신방 이제 새색시 집에 가면 자기 미니스커트에다가 얼굴을 화장하는 데는 1시간씩 걸려가지고 이쁘게 하고 나온 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새로 결혼한 집이나 새댁집에 가면 다른 사람 가기 전에 제가 먼저 화장실 가면 사람들은 아 사모님이 변수가 급해서 가나 보다 하는데 이 아가씨들 새댁들은요 브라자 팬티도 빨아서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 신방 오셔도 안 걷어요. 이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있으면 다 걷어서 넣어놓고 변소 청소도 보면 그냥 노랗고 똥이 묻어있는데도 그 목사님 오라고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 부르도 새댁집에 갈 때는 대신된 화장실을 가시지 말고 참았다가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서 미리 청소를 좀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이 음식 강의하면서 마지막에는 제발 딸들 이쁘만 하지 마시고 남의 집 보낼 때 변소 청소 잘하는 거 하고 음식 그 하는 거 조금은 냉면 썩썩 비비지 말라고 그래서 시집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어디 가든지 숙박사잖아요. 부모 이제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 한국의 2배, 한국은 요만하잖아, 조그만 거. 2만 원. 그런데 여기는 한국에 2배 되는 거, 그렇게 모양을 말을 해줘야 되죠. 이따란 거. 2배 되는 거 상상이 됩니까? 2,000원, 3,000원이에요. 그럼 막 기절하지. 막 올 때마다 3통, 4통 사다 넣어놨고요. 그 알맹이만 얇게 썰어서 반절은 얼리고 단통은 반절은 그냥 이렇게 저기 플라스틱 통에다 넣어놓으셨다가 저녁에나 뭐 아니면 또 낮에 갈증 나고 목마를 때 냉수도 좋지만 그냥 수박물 가르세요. 다른 거 넣지 마시고 수박물.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 좀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니까 그 저기 뭐죠? 파인애플 그거를 얇게 썰어가지고 얼려요 봉투에. 그러면 얼린 거 몇 쪽 넣으면 이렇게 시원해져요. 이게 수박이 뜨거워도. 그러고서는 훨씬 맛있는 달짝지근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면서 또 이렇게 낮에 손님들 오거나 또 둘이 잡수던 나 혼자 먹어도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맛있게 화채를 만들어서 먹으면 또 충분한 영양가를 섭취하면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뭐 꿀 넣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과일 같은 거 좀 있어 이렇게 조그만 수저 퍼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교인들이 좀 동치미 같은 거 또 물김치 좀 배추가 뭐 한 달에 뭐 1불에 뭐 20단 하니까 이 집 너 집 다 해가지고 셔꼬부라진 거 막 이런 거 가져와요 교회로. 너무 많아서 못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안 볼 때 거기다 살짝 이제 스프라이드 하나 딱 넣으면 이거 왜 이렇게 맛있나 이제 이런 수도 있는데 화채 같은 데에도 조금 넣으시면 또 짜거나 너무 이제 물김치 같은 게 짤 때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국수 말아서 이렇게 교인들 주거나 그 다음에 조금 씻으셔가지고 그 너무 물에다 담그면은 그 짠맛이 다 빼면 맛이 없어요. 적당히 한 30분 정도만 물에다 헹겨가지고 고춧가루랑 다 빼시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올리브유 조금 넣고 멸치 머리 빼고 똥 빼고서는 굵은 멸치 넣고 굵게 볶아주세요. 올리브 넣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올해도 이제 9월에 가는데 작년에 제가 묵은 김치 다 가져라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노란 통으로 불통으로 하나가 왔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이제 큰 냄비에다 두서 볶아가지고 갔는데 여자들이 다른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거를 2박 3일 동안 그거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옛날 6.25 때 음식이잖아요. 뭐가 들어간 게 있어요. 야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김치들 묵은 거 살짝 씻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약간 넣으시고 굵은 멸치 넣으셔가지고 푹 익히신 다음에 잡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또 짜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입맛대로 그렇게 하셔서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콤달콤한 과일 화채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청매실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한국에 가면 이제 이 집 저 집에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이 병주둥이는 좀 이렇게 뾰족하고 요 큰 거. 그러니까 한국은 이 아이디어 장사꾼들은 이게 매실 담그는 병입니다고 한번 내놓으면
사람들이 또 그게 불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맞긴 맞잖아요. 여기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해가지고 잔뜩 넣어놓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 너무 설탕만 넣으면 달아가지고 예, 우리가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제맛이 안 나거든요. 그럴 때 약간 물엿 넣으시고 그다음에 맨 위에다가 이게 좀 저기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장아찌나 아니면 오래 두고 먹을 거 할 때는 양초물을 못 쓰는 그 냄비에다가 하얀 양초를 끓이세요. 녹이세요. 그러면 그게 물이 돼요. 그거를 살짝 위에다가 부으면 그게 거기서 굳어요. 그래서 병을 막을 주는 거예요. 양초 하얀 색깔 냄새 없는 거 오리지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정저기 하시면은 된장 같은 것도요 흑설탕으로 위에를 살짝 한번 덮어주시면 뭐 그렇다고 달아서 못 먹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곰팡이도 안 쓸고 그러는데 이 매실도 저기 물엿으로 하신 다음에 맨 위에다가 흑설탕을 조금 뿌려주시면 한 3, 4개월만 하면은 이제 원액이 나오는데 굳이 막 흔들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살짝 따라서 드시고 1년씩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늘에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잡수시고 비빔밥 할 때 제가 이제 나물 같은 거 할 때 그런 데다 다 한번 조금씩 넣어보세요. 그러면 또 비빔밥에 그 매실 향이 돼가지고 오히려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겉절이도 좋고요. 하여튼 뭐 나물 종류 다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몸에도 좋고 네 여러분 매실이 좋은 거 아시죠? 저기 이제 11월 되시면 매실 한 2그루 사셔가지고 넣어놓으세요. 12월부터 이제 봄에까지 한 3개월 계속 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요. 밑에다가 이제 거름 좀 주시고 그래서 한 2그루만 해놓으시고 이제 따시면 그것도 한 해씩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조금 열려요. 근데 이제 파란 매실이 있고 보라색 나는 게 있는데 파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틀란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보라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사는데 이건 별로 안 좋다고 사모가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모님은 요리 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뭐가 좋은지 알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건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순대로 퍼런 거 네,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저 아는 집이 집을 이렇게 하려고 내놨는데 저기 뉴욕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두릅나무가 몇 그루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러 갔어요. 갔는데 돌배 심으신 거가 이렇게 해서 조그마하니 딱딱하니 돌배가 탁 열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작년에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돌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 위에 거는 송구스러워서 못 따오고 떨어진 것도 좋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씹어보니까 달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하잖아 돌배가. 그걸 갖다 껍데기를 벗기셔가지고 깍두기를 잡아보세요. 깍두기 똑같이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늘 양념 다 하셔가지고 저기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하시면 다 먹을 때까지 물리지도 않아요. 이 돌배. 그러니까 옆에 혹시 다른 집에 돌배 안 먹거나 좀 누가 주면은 한 뭐 5-6개라도 그렇게 해서 담으시면 아주 깍두기가 이렇게 별미 깍두기를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돌배 깍두기가 작년에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몇 개 따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 네, 이번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것들 골고루 한 번씩 해잡숴 보시고 건강하게 명랑하게 즐겁게 지내시다가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